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네, 화창한 봄날인데 출래 불사춘입니다. 하지만 우수근의 한증일 TV는 계속 됩니다. 네, 이번에는요,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흔들다시피 한 주요 전염병 몇 가지와, 그렇다면은 코로나19는 이후 우리 인류 역사에 혹은 국제관계, 패권적인 국제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그에 대해서 간단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인류 역사에 굵직하게 기록된 그 주요 전염병을 보면요, 14세기에 패스트, 흑사병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16세기에 천연두가 창궐했고요, 19세기에는 콜레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죠. 그 다음에 1918년에서 20년까지 2년 동안 스페인 독감이 있었고, 21세기 들어서만도 좀 많았죠. 2003년에 사스라든가 2009년에 신종플루, 2012년에 메르스라든가, 그 다음에 2019년부터 창궐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14세기 패스트하고 16세기 천연두, 그 다음에 20세기 스페인 독감이 각각 인류 역사에 적지 않은 한 획을 그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세기의 패스트인데요. 당시 패스트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 정도가 감소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당시는 아직 중세 봉건 사회였는데요. 중세 봉건 사회가 붕괴되는 서막의 역할을 패스트가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패스트가 창궐했습니다. 인구가 급감하게 됐죠. 당시 유럽의 3분의 1 정도가 사망했을 정도라니까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상당히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를 통해서 노동자의 지위가 급상승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봉건 영주들과 노동자들이 서로 충돌하는 그런 모양새가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기존의 사회 구도를 급격하게 흔들게 만든 것이 바로 패스트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노동자의 지위가, 노동자를 구하기 쉽지 않으니까요, 노동자의 지위가 급거에 상승하게 됨으로써 부르주아, 우리가 말하는 부르주아라는 신흥 계층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대 사회가 시작되기 위해서 꿈틀꿈틀대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연두입니다. 천연두는 1526년에 유럽을 몇 차례나 유행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중세가 붕괴가 되고 근대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당시 그 남미 제국을 정말 찬란한 잉카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잉카 문명을 건설했던 잉카 제국이 스페인 군대를 맞이해서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어이없는 것이요, 잉카 제국의 정예부대 8만 명이 스페인 유럽에서 남미로 건너간 스페인 168명의 군인에 의해서 어이없이 대패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168명으로 8만 명을 이겼다라는 것, 그때 벌써 미사일이라든가 핵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닐 테고, 바로 그 원인은 천연두입니다. 당시 유럽에는 이 천연두가 몇 차례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은요, 천연두에 대해서 이미 면역력, 내성이 생긴 상태인 것이죠. 하지만 남미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스페인 군인들의 몸에 함께 묻혀서 가게 된, 말하자면 의도하지 않은 화학병기라고 할 수 있겠죠. 세균전이 될 수도 있었겠죠. 이 천연두가 남미에 가고 남미의 잉카 제국 사람들을 비롯해서 남미 사람들을 거의 초토화 시키다시피 하게 된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생기게 됐느냐. 당시 유럽은요, 금하고 은이 화폐처럼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은의 유통량의 85% 정도를 남미 제국에서 생산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은 전 세계 유통량의 약 71% 정도를 남미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미 지역이 초토화됐지 않습니까? 스페인 군대라든가 유럽 사람들은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을 일거에 유럽으로 가져오게 됨으로써 이것이 곧 화폐지 않습니까? 화폐 경제가 그만큼 더 가속하게 된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신분이 급거에 상승하게 되고 상공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상공업, 자본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요, 이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윤택해지니까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문화를 생각하고 철학을 생각하고 자유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시민의식이 싹트게 된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1789년에는 프랑스 대혁명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시민혁명도 촉발되면서 결국은 이 천연두를 통해서 중세 시기는 완전히 몰락하게 되고 근대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스페인 독감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스페인 독감은 1918년에서 1920년 단지 2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 독감은요, 현대 전염병 사상 최악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왜냐하면요, 당시 전체 인구의 3 내지 5%가 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당시는요, 1914년부터 1918년 11월까지 지속되었던 1차 대전이 지속되던 상태에 이 스페인 독감이 창궐했는데요. 1차 대전으로 인해서 약 2200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스페인 독감으로 희생당한 사람은요, 5천만 명에서 약 10,000명 정도로 1억 명, 5천만 명에서 약 1억 명 정도로 추산될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자 그러면은 국제사회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쳤냐. 당시 1차 대전 1914년부터 18년까지 그때의 패권 대국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이 뭐 세계를 뭐 경찰 국가처럼 돌봐주고 뭐 지배하고 관리해 오다시피 했는데 이 1차 대전에 비춰서 곧이어 스페인 독감도 창궐되고 영국으로서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전쟁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고 이 스페인 독감이라는 대전염병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고 돈이 엄청나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나중에는 전비를 미국 쪽에서 많이 조달받게 됐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미국은 별 볼 일 없는 국가에서 이 1차 대전을 겪고 또 스페인 독감을 겪으면서 최대의 패권 대국으로 부상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1918년 11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영국은 완전히 뭐 정도로 피폐해졌습니다만 미국은요 1919년 그러니까 1차 대전이 끝난 바로 다음이지 않습니까? 1년 내내 미국의 다우 산업지수가 100을 계속해서 넘는 초강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1920년에는요 우리 그런 말 들어봤죠? 광란의 1920년대 정말 경제가 엄청나게 잘 나간다, 미칠 듯이 잘 나간다는 걸 표현한 말인데 미국 경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미국은 이 1911,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과 1차 대전에 말하자면 덕을 봄으로써 패권 대국으로서의 기틀을 톡톡히 다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상처럼 살펴본 세계의 그 흑사병이라든가 천연두라든가 스페인 독감 같은 것은 국제사회, 당시 세계사, 그리고 당시 국제적 역학관계, 패권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러면 코로나19는 어떨까요? 네, 이 관건은요, 아직 코로나19가 시작된 초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전망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현재까지의 흐름을 토대로 얘기해 본다면요, 지한 미국에 의해서 크게 좌우될 거라 생각합니다. 즉 지한 미국이 얼마나 잘 자기들의 국내 발병을 원만하게 조속히 통제하느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잘 통제함으로써 지한 미국답게 전 세계의 뭐 창궐한 국가들을 지원을 하고 도와주고 하면서 자기들의 패권적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관건인데 지금 지한 미국의 국내 상황을 보면은 가장 안타까운 것은 트럼프 위기가 가장 심하지 않습니까? 최고 지도자인 트럼프의 좌충우돌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미국은 지금 현재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서 코로나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이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자신의 선거만을 생각해서 중요한 참모들이 미국이란 나라를 위해서도 서투리 결정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트럼프는 그 말을 잘 듣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정쟁만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에 반해 G2 중국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일단 자국의 창궐 상태는 어느 정도 진정시키는 데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또 지완 미국이 자기들 패권국가로서의 자기들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자기들이 나서서 전 세계에다가 마스크도 주고 의료도 지원하고 뭐 좋은 생색을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 기회를 틈타서 말하자면 어부질이죠. 이 틈타서 그동안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비춰졌던 좋지 않았던 온갖 부정적인 이미지를 얼마나 잘 불식시키고 이미지를 쇄신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는가. 이 코로나19는 중국이 제대로 잘 한다면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중국은 계속해서 쇠퇴하는 미국 대신에 부상하는 중국, 패권 대국으로서의 길을 다져나가는 기회로도 삼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국이 너무 거칠고 그동안 너무 안 좋은 이미지가 있고 또 이 코로나19 자체도 일단은 중국에서 먼저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코로나19는 지완 미국이 자기들의 문제를 얼마나 잘 처리하고 국제사회를 돌아보느냐, 또 중국이 자기들의 부정적인 불명예적인 이미지를 얼마나 잘 불식시키면서 국제사회의 선의의 이미지로 갖춰 나가느냐에 따라서 뭐 새로운 시대의 전초가 됐다라고 기록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예의주시하면서 여러분들과 절견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